다음으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기기 중에 하나인 원자로 냉각제 펌프와 관련해 가지고 효성 굿스프링스의 김영훈 차장님께서 SMR용 RCP 개요 및 상용화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훈 차장님은 2008년에 효성 에바라에 입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효성 굿스프링스의 제품 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원자력 안전등급 펌프 설계 및 개발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효성 스핑스 제품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훈 차장입니다. 먼저 그 SMR 관련 산업 육성 세미나에 저희 그 원자로 냉각제 펌프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SMR용 RCP에 대한 소개 및 그다음에 SMR용 RCP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저희 SMR용 원자로 냉각제 펌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냉각제 펌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절차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 RCP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관련 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RCP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많은 발표자분들이 소개를 드렸지만 그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핵증기 공급 계통, 그러니까 가압기랑 증기 발생기, 그다음에 원자로 냉각제 펌프가 하나의 원자로 용기 안에 조립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 말은 각각의 기기들도 그 기존의 대형 원전과는 다르게 SMR용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특히나 이 SMR용 RCP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자로 용기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조립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RCP는 그 노즐이 원자로 용기와 펌프가 노즐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가졌다면 SMR용 RCP는 용기에 직접적으로 바로 체결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펌프가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SMR용 RCP는 신규로 개발이 되어야지 적용이 가능한 그 기기 중에 하나고요. RCP는 원자로 냉각제 그 계통에서 냉각제를 강제 순환시키면서 그 고온 해결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증기 발생기로 이렇게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로 냉각제 계통에서 동력을 받아서 회전기기가 작동하는 그런 유일한 능동기기가 되겠고요. 냉각제 펌프가 하는 역할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량을 그 고온의 열을 전달시키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 냉각제 펌프의 성능에 따라서 전체 원자로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능동기기로서 기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의 진동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의 그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핵심 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그 APR 1400에 적용되는 RCP와 그 SMR용으로 개발된 RCP를 간단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스마트 때 개발한 그 RCP의 형상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일반적인 APR 1400에 적용되는 그런 RCP 타입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메카니컬 실이랑 커플링 등이 그 SMR용 RCP에는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체형 축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일체형 축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펌프는 메카니컬 실에서 그 냉각제가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 메카니컬 실은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SMR용 RCP는 일체형 축으로 되어 있고 하나가 용기의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제의 누설이 없습니다. 냉각제의 누설의 원인은 완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이 메커니컬 실이라는 부품이 붙게 되면 주변에 이 실을 냉각하고 플러싱하기 위한 다양한 부가 장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가 장치들이 일체형 펌프가 되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일체형 펌프가 되게 되면 이 뜨거운 냉각제가 펌프 내부를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므로 전동기가 캔드 모터 타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를 냉각하기 위한 이런 외부의 냉각기들, 그 다음에 이 냉각기가 냉각을 하기 위해 공급돼야 되는 그런 냉각수들이 전부 삭제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 냉각을 위해서는 그 SMR용 RCP는 펌프 내부에 냉각기를 설치해서 구조가 그 APR용 1400 RCP처럼 펌프 모터가 분리되어 있는 타입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컴팩트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노즐이 없이 그 펌프로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원자로 용기에 바로 조립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플라이휠이라고 부르는 부르는 부품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모터 상부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모터 상부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큰 중량물이 모터 위에 붙어 있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진동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정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SMR용 RCP는 그 중량 덩어리가 베어링과 베어링 사이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즉 축의 그 회전 안전성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진동 저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저희가 스마트 때 개발한 그 RCP의 단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캔드 모터 타입의 펌프를 적용해서 일체형 축입니다. 일체형 축이고 모터의 고정자와 회전자를 캐닝을 해서 씌움으로써 이 모터 외부를 뜨거운 유체가 그냥 순환을 하더라도 전동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흡도출 노즐이 없습니다. 노즐이 없이 원자로 용기에 바로 부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펌프에서 유량과 양정을 만들어내는 수력부의 형상이고요. 유체는 저기 보이시는 쪽에서 들어가서 바로 원자로 용기로 토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기의 그 내부에 뜨거운 냉각제가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전동기 냉각을 위해서는 전동기 내부에 그 냉각제를 식힐 수 있는 그런 냉각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타입은 전동기를 냉각하기 위한 쿨러가 이제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면 SMR용 RCP 같은 경우는 그 압력 바운더리 내에 쿨러가 적용되어 있어서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 베어링들을 3개를 배치를 해서 메인터넌스 기간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동기 내부를 이제 쿨러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유체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냉각제가 전동기 내부로 들어가서 쿨러에 의해서 식힌다 하더라도 그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전동기가 절연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동기의 기능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고온의 냉각제는 펌프 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겠고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열이 전달되도록 서멀 베리어의 역할을 하는 구조를 적용을 해서 열 전달이 최소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펌프 내부가 전부 유체로 다 차기 때문에 부식 방지를 위한 재질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저희가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저희 스마트 원자로의 형상이고요. 여기 횡축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게 RCP입니다. RCP는 호리존탈 타입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저희 스마트 때는 유량이 한 3,760톤 정도, 양정은 한 28m 정도 되는 펌프가 설치가 되었었고요. 혁신형 SMR은 스마트 대비해서 전기 출력이 약 1.7배 증가한 그 원자로다 보니까 RCP도 현재 스마트 때 개발했던 것 대비해서는 용량이 약 1.5배 이상 증가된 타입으로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량이 대충 한 5,500톤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때는 캔드모터 펌프에 약 500kW 정도 용량을 가지는 펌프가 적용이 됐었고, 혁신형 SMR은 이거 대비해서 전동기의 용량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좀 커질 것 같고, 동일하게 캔드모터 펌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설계 압력은 15MPa, 온도는 약 320도. 그 다음에 노즐에 스마트 때는 사이드에서 바로 이렇게 설치되는 구조였고, 혁신형 SMR에서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상부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든 사이드에서 설치가 되든 하는 구조를 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RCP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유체를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의 수력부가 펌프 설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고요. 펌프의 수력부가 먼저 선정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 나머지 구조 부품들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RCP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수력부를 설계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펌프 전문 메이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수력부에 대한 설계 데이터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계 데이터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3D나 2D의 그 회전차, 그러니까 임펠러로 부르죠. 임펠러의 단면을 설계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면을 먼저 수행을 하고 나서 설계를 하고 나서 3D 형상을 구현을 하고 얘를 CF 유동 해석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성능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펌프라는 게 유체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 하더라도 실물과의 일정 갭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갭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설계 변수들이 조금만 달라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펌프가 제작되고 그 제작된 펌프를 시험을 하게 되면 성능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차이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개발 기간을 줄이는 목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가장 이제 이상화된 모델들을 일부를 선정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 조그만한 타입의 펌프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건 모델 펌프라 보통 부르고 있고, 이런 모델 펌프는 단순한 그 수력 성능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력 성능을 위한 모델 펌프들을 제작을 해서 예상되는 성능과 실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성능이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고요. 이렇게 평가가 된 상태에서 최적화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실물화를 하게 됩니다. 수력 설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은 이제 구조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펌프의 구조 설계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설계가 끝나고 나서 결국은 검증하는 과정이 원자력 펌프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가장 기본적인 응력 해석부터 시작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진 해석, 그 다음에 RCP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온 유체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 유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 펌프가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는지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열전달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뜨거운 그 고온이 되는 구조물들이 어떤 응력을 발생시키는지를 평가하는 뭐 열응력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기기이기 때문에 얘가 아무 탈 없이 계속 잘 돌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 탈 없이 계속 잘 돌아야 되고, 그렇게 잘 도는지를 평가하는 게 저희 뭐 원자력 기기의 기기 검증 과정 중에도 있는데 오퍼러빌리티 평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고,
축을 갖다 놓고 펌프를 회전시켜서 이 축이 터치 없이 잘 돌아가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보통 이제 원자력기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뭐 60년, 40, 예전에 40년, 지금 신고로 룹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명 동안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는 피로 수명 평가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유체 기계다 보니까 회전차의 내구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전차 같은 경우는 압력을 만들어내는 기기입니다. 즉 회전차 각 부품마다 받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모사할 수 있도록 어떤 유체하고 그다음 구조부를 연계해서 평가하는 그런 검증 과정들을 거쳐서 구조 설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그 스마트 때 실제 제작한 시제품의 형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정을 거쳐서 펌프의 설계가 완료되면 걔를 도면화를 하고 각 그 업체들에서 공급받은 부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펌프를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보시는 게 캔드 모터입니다. 일반적인 전동기의 고정자 권선이 아니고 회전자가 아니고 회전자에 이 캐닝이 되어 있는 타입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고정자입니다. 일반적인 고정자가 아니고 얘도 캐닝이 되어서 물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얘가 정상적으로 전원이 인가되면 전동기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온에 냉각제가 직접 닿기 때문에 얘를 냉각할 수 있는 냉각기의 형상이고 펌프를 다음과 같이 조립을 해서 이제 조립이 완성된 이 RCP의 형상입니다. 제가 이 RCP는 이제 보시는 플랜지가 이제 원자로 용기하고 직접 조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때는 RCP의 시제품 제작까지만 수행을 했었고요. 그 과제의 기간이나 이런 다른 여건상 저희가 시제품의 시험은 수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펌프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품이 제작이 되고 나면 다양한 성능 시험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특히나 RCP에 필요한 성능 시험들이고 어떤 시험들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능 시험은 뭐 펌프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펌프의 유량과 양정이 필요한 만큼 나오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도운전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RCP는 굉장히 고온에서 운전이 되는 기기고 또 펌프라는 기기는 작동하고 정지 때 가장 많은 데미지를 받습니다. 얘가 계속 연속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동 정지를 반복하는 시험을 통해서 RCP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특성 시험, 그 다음 관성 서행 시험, 압력 맥동 시험, 이상유동 시험 같은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시험들은 이제 RCP에만 국한되는 테스트들이고요. RCP가 비상 정지될 경우나 아니면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죽었을 때 이럴 때 이제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어떤 안전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압력 맥동 시험은 그 RC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차 계통에서 유일한 능동기기고 유체의 압력을 발생시키는 기기다 보니까 전체 시스템에 진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RCP에서 발생되는 그 맥동의 크기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그런 시험들을 수행을 하고 이상유동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냉각제에 용해되어 있는 N2가스가 이제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용출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유체하고 기체가 같이 이제 펌프로 흡입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유체하고 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이렇게 펌프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운영 절차를 수립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상용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기가 그렇듯이 펌프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독의 메이커가 모든 부품을 만들어서 제작할 수 없는 기기입니다. 수많은 부품들을 협력사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제작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RCP라든지 주요 기기들은 관련된 기술들을 펌프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스마트 때 실제 해본 바 그 소재 조달부터 가공 방법, 그 다음에 검증 인프라까지 모든 그 개발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 단독이 아닌 저희 협력업체들, 그 다음에 국가연구기관, 정보기관과의 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고요. 보통 이제 펌프에서 저희가 뭐 소재 조달 및 가공, 그 다음에 재료 개발, 특히 RCP 같은 경우는 고온의 액질을 취급하는 기기고 고온의 액질이 펌프 내부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전동기 내부로 펌프와 전동기 내부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기기다 보니까 고온에서 자기의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재 개발들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캔드 모터도 함께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그 소재랑 부품 단위에서 개발이 끝나면 이 전체 어셈블리에 대한 성능 검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소재 조달 및 가공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펌프는 유체를 이송하는 기기다 보니까 그 임펠러라는 부품을 만들게 되고, 무리도 지나가는 뭐 볼루트, 가이드베인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형상의 유로를 가지는 부품들이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품들은 메이커에서 단순히 설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품화가 되는지, 즉 제작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같이 협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력부 및 유로의 어떤 형상 등 복잡한 형상의 설계가 제품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 단계에서부터 가공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실제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스마트 때 RCP를 개발함에 있어서 그 내부에 이제 유로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저희도 뭐 창원시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협력을 해서 나중에 수많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해서 혁신형 SMR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재료의 개발 부분이고요. 혁신형 SMR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마트 SMR과 동일하게 캔드모터 타입이 적용이 될 거고, 캔드모터 타입의 펌프가 적용이 되면 고온의 냉각제가 전동기로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냉각기를 아까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절연물, 그러니까 전동기의 소재가 고온에서도 충분한 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냉각제를 제거하거나 냉각기를 제거하거나 또는 냉각기의 사이즈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가 있고, 그 냉각기의 축소는 결국 펌프 전체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제작 단가를 줄이고 하는 여러 방면에서 그 RCP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해외사를 저희가 조사해 본 바 해외에서는 고온 절연물들을 이미 많이 개발을 해서 걔를 이런 전자기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전동기를 모터를 모터화하는 기술들은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SMR용 RCP를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베어링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외에 있는 미국의 그린트위드라든지 아니면은 유수의 그런 제조 업체들에는 이미 고온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런 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 소재를 적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들을 겪었습니다. 해서
혁신형 SMR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소재 기술 개발부터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캔드모터의 개발이고요. 캔드모터형 RCP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품이고, 현재 국내에는 이런 4000V 이상의 고압 전동기를 캔드모터를 양산해서 제작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 수요에 맞춰서 각각을 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특히나 고압 전동기 원자력 전동기를 제작하는 업체조차 국내에 크게 이제 2군데 업체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SMR용 RCP를 전동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절연물들의 적용, 그 다음에 그 캔드 모터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용접 기술들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전 기기에 용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용접된 부분들이 전부 압력 바운더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부품들입니다. 냉각제가 스며들지 않게 보호를 하고 있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용접 기술들의 개발도 같이 수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제품이 이제 제품화 되었을 때 원자력 환경에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검증 시험까지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시설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RCP의 시험은 굉장히 많은 그 투자가 동반되는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지 가능한 시험입니다. 그 현재 원자력 연구원의 APR 1400 그 설비가 있지만, 펌프의 설비라는 거는 용량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이 RCP를 가지고 시험을 수행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작은 설비에서도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가 구축이 돼야 되고, 현재 그 혁신형 SMR용 설비는 국내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RCP의 설비도 유량이 그 APR 1400 RCP의 유량이 한 27,000톤 정도 되거든요, 시간당. 근데 저희 SMR용 RCP는 한 4,000톤, 5,000톤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그 펌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설비 구축에는 굉장히 많은 그 시설 투자가 필요하고요. 일반 업체 단독으로는 시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런 RCP의 특성상 쉽게 투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투자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투자나 지원이 되었을 때 이런 설비에서 기기가 건전한지를 검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차장님, 상세한 RCP에 대한 설명 고맙습니다. 혹시 발표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